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로칩의 엄명훈 수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마이크로칩 ERTC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일 저희가 발표드릴 내용은 ATSHA-206A라는 마이크로칩 CQ 엘레멘트 보안 제품의 아키텍처와 그리고 사용 방법, 그리고 실제 저희 MP랩을 하모니 3를 이용해서 기능 구현을 하는 데모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은 1 시간 정도 될 것 같고요. 처음 저희가 ATSHA-206A에 대한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보안이 왜 필요한지, 보안의 기본 요소를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칩의 보안 IC 포트폴리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 제품인 ATSHA-206A IC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또 어떤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포지셔닝은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ATSHA-206 개발하기 위한 EV 킷을 설명을 드리고, 실제 중요한 키 값들을 이 보안 요소에 프로비저닝을 해야 되는데 마이크로칩에서 어떤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지를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기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트러스 플랫폼 디자인 스위트라는 마이크로칩 GUI 툴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제 MP랩 하모니 3를 이용해서 드라이버 포팅이라든지 간단한 시큐리티 기능들을 손쉽게 구현하는 방법의 데모를 한 25분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CQ 엘레멘트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왜 보안이 필요한지, 보안에 대한 기본 요소를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안의 기본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제품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큰 목적으로 나뉩니다. 보통 CIA라고 기억하기 좋게 하긴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밀성입니다. confidentiality라고 해서 C에 해당하는데, 컴퓨터 리스트는 어떤 데이터를 보호하는 거죠. 외부에 나의 메시지가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예를 들어 제가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연애 편지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암호화합니다. 인크립션을 하게 되고요. 이 기밀성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 보통 이제 AES죠. AES 알고리즘을 통해서 암호화를 하고, 또 반대편에서 동일한 키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복호화해서 메시지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은 기밀성입니다. 암복호화. 두 번째는 이제 인티그리티, 무결성 체크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데이터가 중간에서 훼손되지 않았는지, 다른 말로 왜곡돼서 나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이 해야 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되는 알고리즘은 CRC 체크죠. 어떤 데이터에 CRC 계산을 해서 메시지 끝에 CRC 값을 붙여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는 원본 데이터와 CRC 값을 계산해서 이 중간에 훼손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예를 통해 말씀드리면, 어떤 연애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내용이 중간에 훼손되면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CRC 체크라든지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보낸 메시지가 원본인지 중간에 훼손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인증입니다. 어스텐더시티라고 하는데, 누군가 저인척하는 다른 악의를 가진 사람이, 보통 해커겠죠. 저인척하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쪽에서는 발신자가 올바른 발신자인지 아니면은 해커에 의해서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이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티그리티에서 사용되었던 해시 알고리즘이나 혹은 ECC, RSA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인증 절차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이렇게 CIA라는 기밀성, 무결성 인증을 위해서 필요하게 되고, 그에 알맞은 알고리즘 AES, CRC, 해시 혹은 ES라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 중에 금일 좀 말씀드릴 AT-SHA-206 같은 경우에는 해시 256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티그리티와 어센티시티, 그러니까 무결성 체크와 인증을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암복화 기능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죠. 암복화를 위해서는 AES가 필요하겠지만 이 AT-SHA-206은 인티그리티와 인증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통 타겟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정품 인증용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뭐 배터리 정품 인증이라든지 카트리지 정품 인증을 용으로 쓰이게 되고, 그때 쓰이는 알고리즘이 SHA-256, 해시256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됩니다. 해시256에서 이 256은 256 비트로 사용되는 키 값이 이제 32바이트 시메트릭 키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해시 알고리즘의 특징은 그 해시 알고리즘 엔진으로 어떤 인풋 메시지가 들어오든지 아웃풋 값으로는 32바이트 메시지 다이제스트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게 해시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다만 1kb가 입력되든 1MB가 들어가든 뭐 1기가가 들어가든 항상 출력 값은 일정한 사이즈 32바이트 메시지 다이제스트가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인풋 메시지가 1비트라도 바뀌게 되면 결과값이 완전히 다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해시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메시지 끝에 씨앗처럼 붙여서 해시 다이제스트, 보통 맥이라고 하죠. 메시지 어서시케이션 코드를 붙여서 보내게 되면 받는 쪽에서도 동일하게 받은 메시지와 맥 그 해시 알고리즘을 돌려서 새로 생성한 맥과 받은 맥이 같으면 보낸 메시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동일하게 이 메시지와 키를 같이 넣게 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요. 거기에 발신자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 키를 같이 해시 알고리즘에 넣어서 맥을 만들고 그 맥 값을 메시지 끝에 붙여서 보냅니다. 그 수신척에서는 동일하게 시큐리티 키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신자와 수신자가 시메트릭 키, 그러니까 동기식 키로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야만 메시지와 가지고 있는 시큐리티 키를 인풋으로 해서 새로운 맥을 만들어서 받은 맥과 새로 생성한 맥이 같게 되면 보낸 메시지가 중간에 훼손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발신자와 수신자가 동일한 키를 갖고 있어서 올바른 발신자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의 무결성이 체크가 되고 수신자의 인증을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무결성 체크와 인증 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른쪽이 예를 들면은 뭐 왼쪽 호스트는 프린터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이제 프린터에 들어가는 카트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리지에는 AT-SHA-206이라는 CQ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카트리지가 프린터에 장착이 됐을 때 호스트는 리모트한테 이제 요청을 하겠죠. 뭐 캐논이면 캐논, 삼성이면 삼성, 정품이 맞느냐 인증을 해봐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챌린지를 보내게 되면 리모트 호스트 쪽에서는 608 내부에 있는 시리얼 넘버, 유니크한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또 랜덤 넘버를 두 개씩 인풋으로 해서 각자 갖고 있는 시메트릭 키를 이용해서 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호스트로 보내게 되죠. 그럼 프린트에서도 동일한 시메트릭 키를 어딘가 갖고 있겠죠. 뭐 OTP 영역이라든지 플래시 어떤 특정 영역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도 ATCC 608, 206이 있어서 거기에 키를 저장해 놓든 동일한 키를 가지고 받은 메시지와 가지고 있는 키를 또 해시 알고리즘에 넣어서 맥을 만들어서 받은 맥과 새로 생성한 맥이 같으면 여기 있는 카트리지는 정품인 것을 확인하는 이런 절차로 인증 절차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정품 인증 프로시저를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요 리미터 시리얼 넘버라든지 랜덤 챌린지는 I2C 통신이나 혹은 싱글 와이어 통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뭐 I2C나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를 프로빙하면 리모터 시리얼 넘버나 랜덤 넘버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여기 시큐리티 키는 SHA-206A라는 시큐어 엘리먼트 내부에 아주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가 요 맥 값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이 시큐어 엘리먼트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랜덤 챌린지가 계속 매번 수행을 할 때마다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주고받는 맥이 매번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시 알고리즘의 특징은 입력되는 메시지가 원 비트만 바뀌면 아웃풋 값은 매번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이 랜덤 챌린지를 이용해서 베리파리 할 때마다 새로운 맥을 만들어서 인증 절차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랜덤 챌린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럼 ATSHA-206 보안 IC가 사용되는 이제 타겟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타겟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액세서리 인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랑 접속을 할 때 TLS 통신 기반하에 보안 통신하는 IoT 경우가 있고, 또 오토모티브 쪽 요즘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라는 TPM 뭐 종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ATSHA-206 같은 경우에는 그 일회용품 액세서리 인증에 특화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TSHA-204라는 제품과 ATC608A라는 제품도 같이 요 액세서리 정품 인증에 ATSHA-206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및 소모품 응용 프로그램에는 뭐 최근 IOMT죠. 메디칼 IoT 쪽에 인슐린 펜 같은 경우 뭐 이도 들어가고요. 뭐 카트리지 가장 대표적인 게 프린터의 카트리지도 있죠. 그리고 이런 필터가 들어가는 메디칼 쪽이라든지 메디칼 쪽뿐만 아니라 미용기기 그런 쪽에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정수기 경우에는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들 있죠. 필터 정품 인증에도 소모품에 ECC608이라든지 AT206 샤206 같은 게 들어가서 정품 인증이 되어야만 관련된 카트리지, 필터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구현을 많이 합니다. 이 가전제품에도 많이 쓰이고요. 최근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미용기기 그리고 의료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이런 뭐 니들 같은 경우 피부 개선 그런 기기들에는 보면 니들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데, 니들이라든지 카트리지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횟수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00번 쓰게 되면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해서 새로운 카트리지를 구매하는 용도로서 저희 그 CQ 엘리멘트가 들어가서 그 베리파이하는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그 횟수를 카운팅합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정품 인증이 베리파이 안 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회용 소모품 응용 프로그램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CQ 엘리멘트 왜 굳이 이런 몇백 원 하는 비용을 들여서 왜 써야 되는지, 그 보안 기능을 왜 추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 뭐 이용 감소 수익 증가죠. 뭐 가장 그 대표적인 거는 브랜드 네임이 보호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대기업 뭐 어떤 기기가 나왔는데 해킹을 당해서 막대한 피해를 고객들한테 입혔다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브랜드 네임에 이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수익원 보호죠. 아까 칼트리지 같은 경우에 그 뭐 짝퉁이라든지 그 카운터페이트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보호를 위해서 매출을 등대화시킬 때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품질 유지입니다. 뭐 카운터페이트 제품이 나오게 되면 브랜드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바로 브랜드 네임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안전 및 책임 및 규정입니다. 보통 이제 IOMT 같은 경우에는 레귤레이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레귤레이션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그 스펙들을 만족하는 CQ 엘리멘트 사용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용도로도 이런 하드웨어 베이스의 전용 시큐리티 IC의 사용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작은 사이즈의 폼팩터에 굉장히 좋은 CQ 엘리멘트들을 사용함으로써 어 굉장히 그 PCB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제약 사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그 목적 때문에 시큐어 엘리멘트를 굳이 몇백 원 하는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칩 시큐리티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토모티브 제품은 제외를 했고요. ATSHA-206이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ATSHA-204라는 동일한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206과 204의 제품은 206이 204에 대비 슈링크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작은 폼팩터 사이즈에, 그리고 기능도 좀 축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용하기 좀 편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격 면에서도 좀 더 204보다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좀 더 시큐리티 레벨에서 하이 시큐리티 레벨을 제공하는 제품으로 보면 AT-ECC608B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해시, AES, ECC 세 가지 그 알고리즘을 지원하기 때문에 시큐리티 레벨 면에서도 샤206보다는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608 같은 경우에는 특히 TLS 통신 기반 하에서
TLS 1.3 스택에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특히 이제 IoT 기기와 클라우드 서버랑 통신을 할 때 좀 더 특화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AT, EC205B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ATCI 206은 그 디스포절이죠. 일회용 카트리지 제품에 특화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에 적합한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CI 206A의 보안 IC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들을 보시면 보통 2바이트 정도 사이즈의 시큐어 EEP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큐어 EEP롬 내부에 해시 알고리즘 엔진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2핀으로 파워와 데이터 통신을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페러세트릭 파워드 디바이스에 특화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까 ATCI 204보다 슈링크 버전이라고 했는데 기능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커맨드만 제공을 합니다. 드라이브 키라든지 맥이라든지 리드라이트, 락 기능을 가진 리드라이트 기능들만, 꼭 필요한 기능들만 커맨드 셋만 제공을 하고요. 샤이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 16개의 슬롯으로 나눠져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16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샤이 6 같은 경우에는 5 개의 슬롯만 제공합니다. 하나의 시메트릭 시크릿 키를 넣을 수 있고요. 페어런트 키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의 파생 키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고, 3 개의 데이터 슬롯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총 5 개의 슬롯을 이용해서 시큐리티 키라든지 일반 데이터 혹은 패스워드 등을 용도에 맞게 저장하여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최대 1024회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지는 드라이브 키 같은 경우에 이 키를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최대 1024회까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1024회를 맞게 되면 더 이상 그 키는 쓰지 못하도록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 이런 카운터 기능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 많은 미용기기, 특히 미용기기 업체에서 이 기능들을 구현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런 ATCI 206A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API들을 사용해 포팅이 필요한데, 크립토어스 라이브러리라는 제 API 라이브러리를 그 하모니, 엠필의 하모니를 통해서 굉장히 쉽게 마우스로 클릭 만 함으로써 포팅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ATCI 206A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그 메모리 영역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존과 데이터 존, 그리고 OTP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컨피그레이션 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 존, 아까 5개 슬롯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존을 어떻게 쓸지를 이제 세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88바이트의 크기로 되어져 있는데, 그 8바이트의 각 비트들을 설정함으로써 5개 슬롯을 어떻게 쓸지, 시큐리티 키 저장 용도로 쓸지, 일반 데이터 용도로 쓸지, 라이트를 억세스를 가능하도록 할지, 아니면 억세스를 못하도록 할지, 카운터 기능을 추가할지 등을 이 컨피그레이션 존의 세팅을 통해서 각 고객사 개발자 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락을 걸게 되면 이 칩은 그렇게 컨피그레이션 존 세팅한 대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 그 IC는 파악기를 해야 되고요. 다시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존은 그 컨피그레이션 존을 세팅을 하고 락을 걸게 되면 그 이후에 데이터 존에 실제 컨피그레이션에서 설정한 대로 맞는 데이터들을 각 슬롯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프로비저닝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각 슬롯에 시큐리티 키라든지 일반 데이터라든지 각종 데이터들을 데이터 존에 라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의 슬롯에는 보안키 용도로 정해져 있고요. 3개 슬롯에는 범용 데이터 스토리지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키 그리고 파생키 개념이 있어서 1번 슬롯에는 페런트 키를 가지고서 사용이 쓰게 되고요. 이 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라이팅 하게 되면 고정입니다. 다시 바꿀 수 없게 되고, 그 페어런트 키를 이용해서 2번 키 슬롯의 파생 키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면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해서 상위 키를 이용해서 파생 키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키 개념은 패런트 키고요. 이제 마스터 키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마스터 키 어떤 뭐 서드 파티 OEM 업체가 있다 그러면 상위 키를 가지고 있고 OEM 업체에서는 상위 키를 이용해서 파생 키를 만들어서 OEM 업체에게 억세스 권한을 주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 됩니다. 그 데이터 슬롯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범용 데이터 슬롯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일반 데이터 패스워드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커맨드에 그 락 기능이 있어서 라이트를 금지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AT-SHA-206 이 스링크 버전이라고 했죠. AT-SHA-204 대비.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 커맨드 셋이 굉장히 단소화됐고요. 보게 되면 샤206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키, HMAC, 맥, 체크맥, 뭐 해시, 알고리즘 등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공되는 반면에 206에는 드라이브 키와 맥 그리고 카운팅 하는 기능들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존의 경우도 16개 슬롯에서 5개 슬롯으로 총 32 바이트씩 되어져 있죠. 그래서 총 160 바이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컴퓨레이션은 88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시리얼 넘버 같은 경우에는 그 IC마다 유니크한 그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 바이트짜리, 72 비트짜리 유니크 넘버가 있어서 아까 그 인증 절차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시리얼 넘버를 읽어오고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맥 값을 생성할 때 요 72 비트 값을 이용하여서 매번 다른 맥 값을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샤204 같은 경우에는 I2QC와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반면에 206A는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1024번의 카운터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 그 오퍼레이션 볼테이지는 1.5에서 4.5, 슬립 커런트는 맥스 150 나노 암페어 정도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타겟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디스포저를 온이죠. 네, 일회용 구매만 적용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206과 204 같은 경우에는 핀 투 핀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크립토스 라이브러리로 동작이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시트를 보시게 되면 관련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존이라든지 컴패빌리티 내용 그리고 OTP 존 그리고 커맨드 디퍼런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이 데이터 시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AT-SHA-206A의 보안 IC에 적용 가능한 포지셔닝을 말씀드리면 가장 그 메카니컬적인 젠 차이가 있습니다. AT-SHA-204와 206, 또 206A 그리고 608 제품으로 나눠 보면 패키지에 따라서 FH, VSFN, TSB, UDFN이 있고요. 또 핀수에 따라서 3핀, 2핀, 2핀, A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러사이틱 파워 그 데이터 라인과 파워 라인을 공유하죠. 되느냐에 따라서도 나누어지고요. 그리고 사이즈 2x2냐, 2.5, 6.5냐, 뭐 2.3이냐, 그리고 PCBD가 필요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같은 그 카트리지 같은 경우에는 메디칼 쪽 특히 그 PCB가 필요 없는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카트리지 PCB가 필요 없는 RBH나 VSFN, TSB들을 이용해서 카트리지에 요 제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런 제품이죠. 보시게 되면 패드가 꽤 큰 요 제품들을 이용하면 카트리지에 그 플라스틱에 요 패키지를 넣어서 그 정품 인증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느냐. 처음으로 이제 일회용품에 PCB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뭐 PCB가 필요하다 그러면 ATCC 608이라든지 ATCI 204A, UDFN 혹은 SIOIC 제품을 사용하게 되고요. 만약 PCB가 없다고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PCB가 없고 만약 기구적 제약 사항으로 2핀 혹은 3핀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스템이 3핀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VCC랑 그라운드랑 데이터 핀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 아까 2.4, 6.5 제품이죠. 요 그 RBH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듈 사이즈가 큰 제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샤204A, RBH 이 제품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이 뭐 3핀을 지원을 못한다. 그럼 2핀으로 가야 되죠. PCB가 없고 2핀만 지원한다고 하면 2x2나
2.4mm의 제품들을, 그러니까 SHA-206A TSB 혹은 SHA-206A VSPN을 선택하게 됩니다. 2x 2.5 같은 경우에는 작은 패키지에 좀 유리하고요. 2x4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핀 폼팩터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접촉이 필요한 그런 제품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CB가 있는 곳, PCB가 없는 타겟, 그리고 3핀 혹은 2핀에 맞게 패키지를 선택해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TSHA 206A 트러스 보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ATSHA 206A 트러스 보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게 트러스 보드고요. 여기에 ATSHA 206, ATSHA 204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DFN 패키지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ATSHA 206A를 지원하고, 또한 ATSHA 204 호스트 유닛도 들어가 있어서 이 하나에 가지고, 하나는 호스트, 하나는 그 카트리지 제품이죠. 그 용도를 이 한 제품으로 가능합니다. 아까 그 시리얼 넘버를 읽어 와서 보내고, 랜덤 넘버를 이용해서 맥을 만들어서 호스트로 보내면 호스트가 인증하는, 그러니까 요 206은 타겟, 그리고 204는 호스트 영역을 요 하나의 트러스 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터페이스들을 통해서 I2C와 싱글 와이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쉽게 메인 호스트 MCU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트러스 보드 같은 경우에는 해당 트러스트 보드를 DM320128이라는 트러스 플랫폼,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보드입니다. 이 안에는 코어텍스 M0 플러스 코어를 가지고 있는 AT SAMD21이라는 마이크로칩 MCU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MCU를 이용해서 이 트러스 보드와 연결을 해서 에빌레이 그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이 SAMD21 코어텍스 M0 플러스 MCU가 들어가 있는 크립토어스 XSK 보드입니다. 여기에 동일하게 그 트러스 보드를 연동을 해서 실제 이밸류에이션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비저닝입니다. 프로비저닝이라는 의미는 그 ATSHA 206A를 보안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그 슬롯 5개의 슬롯에 그 보안 시큐리티 키를 넣어 줘야 되는데요. 그걸 이제 프로비저닝이로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이 프로비저닝은 또 고객사에서 개발을 하고 실제 랑산 라인에서 직접 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 뭐 MCU에 라이팅을 하고, 동일하게 이 연결되어 있는 AT-SHA-206 안에도 동일하게 바이너리 긋듯이 시큐리티 키라든지 관련된 데이터를 라이팅해 주는 프로세서가 한 번 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좀 번거롭죠. 뭐 양산 그 동글 툴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안전하게 시큐리티가 확보된 장소에서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보안 키를 라이팅하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쉴딩이 되어 있는 굉장히 안전한 장소 내에서 허락된 엔지니어만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프로시저인데, 이 경우 고객사에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 마이크로칩에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IC를 고객사에 선적하기 전에 마이크로칩에 있는 안전한 쉴딩 룸에서 저희 HSM 장비를 이용해서 원하는 이런 시큐리티 패키지로 라이팅해서 선적을 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쉽게 프로비저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 HSM 장비가 있고요. 굉장히 격리된 그 쉴딩 그 룸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HSM 장비는 매우 안전한 컴퓨터를 사용하고요. 각종 인증을 패스한 장비를 사용해서 프로비저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 비저닝을 할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준비한 시큐리티 그 익스체인지 패키지를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암호화해서 전달을 마이크로칩에 하게 되고요. 그 암호화되어 인크립트되어 받은 패키지들은 HSM 장비 내부에서 디크립션 돼서 IC에 프로비저닝 되기 때문에 절대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비저닝 서비스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 마이크로칩에서는 RSA 퍼블릭 키를 드리게 되고요. 그 고객사에서는 이 키를 이용해서 해당 시큐리티 정보들을 엔크립션 합니다. 그리고 저희 쪽에 다시 주시게 되면 저희 세이프넷이라는 SSN 장비 내에서 복화하여
그 값을 다시 IC에 라이팅해서 선적을 해서 고객사에 전달을 해 드리게 됩니다. 이런 안전한 프로시저를 통해서 프로비저닝 프로시저가 수행된다는 점을 좀 강조드립니다.